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 모습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뒤에 함께 온 참모진들이었습니다. 대규모였던 것 같은데 이현수 기자, 네. 원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때 저렇게 대규모 참모진들이 참석하나요? 처음이다 보니까 더 많이 오기도 했을 텐데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장하성 정책실장도 네.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함께 준비를 했을 테고 보좌를 하기 위해 함께 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실이 총출동을 했다는 점이 좀 눈여겨봐야 할 점 같습니다. 정무수석실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랑 정치적인 관계 이런 걸 그렇죠. 많이 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인사청문 전국도 꽉 막혀 있고 사실 정무수석실은 요새 청와대로 출근 안 하고 여의도로 출근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치권의 야권, 특히 야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도 정무수석부터 비서관 모두 총출동해서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야권과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부분을 다 보좌를 하고 또 야권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바로 저 영상이 굉장히 좀 유심히 관심이 가던데 네. 대통령 바로 옆에 정무수석이 있어요. 근데 서열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죠. 더 앞서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정무수석이 할 일이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 일도 많고 서로 대화할 게 많은 거죠. 이제 들어가면서도 보고를 할 게 계속 많은지 전병헌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인사청문 때문에 그 정무수석실 총출동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야권과 얘기가 됐는지 문 대통령은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등을 전병헌 수석이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자들 오늘 네. 그 시정연설이 한 20여 분 넘게 30분 가까이 진행됐는데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봤어요, 강병규 기자? 일단은 오늘은 좀 색달랐던 게 어떤 사진을 곁들여서 PPT라고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이요. 그것을 그런 형식을 좀 빌려서 연설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약간 다른 형식이라고 좀 느껴졌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자켓을 벗고 이제 레이저로 이렇게 포인트로 짚어가면서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에는 못 미치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보시나요? 파격적이지는 않은 약간 좀 아쉬운 뭔가가 좀 남았는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보다는 PPT를 곁든 그냥 연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크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용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리고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목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일어나서 대화를 나누는 어떤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협치가 좀 이루어진 듯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만 하지만 현재 가장 뜨거운 국회의 이슈는 뭡니까? 바로 강경화, 김희수, 김상조로 이어지는 3K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러 이제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을 하고 싶지만 속내는 그렇지만 좀 숨겼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야당에서는 왜 제대로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냐 이러한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비판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현수 기자 오늘 그 중요한 거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이 오늘 시정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인 것 같아요. 오늘 반응 나왔습니까? 네, 참, 이 여야 반응을 들으면 같은 연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내놓을 수 있나 신기할 정도인데요. 여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자라고 한 부분이 정말 진정성 있게 들렸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반면에 여권이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야권에서는 우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겉만 화려하고 내실이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약간 영어로 표현하자면 임팩트가 없었다라고 약간은 평가절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그 보니까 입장할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할 때 박수를 안 치는 야당 의원들도 상당수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 기립해서 반겨준 듯한 모습이 연출됐는가 했는데 도리어 생각했던 것보다 박수 소리는 적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인사 강행 여파가 야당에 좀 찬 냉랭한 분위기를 좀 이끌어낸 것 같은데요.
그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 영상에 보면 알겠지만 기립해놓고 박수는 안 쳤고 김진태 의원은 애써 고개를 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뭐 장제원 의원이나 김학용 의원처럼 박수를 소심하게 좀 소극적으로 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좀 잘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석조차 당내에서는 이제 이런 기류도 나왔다고 그래요. 참석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당내 강한 기류도 좀 흐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반면에 여당에서는 뭐 첫 국회 시정연설이니까 환영하려는 의사들도 있었고, 뭐 가운데 줄 통로에 서가지고 악수하는 모습들도 많고, 또 그거를 또 사진으로 찍는 여당 의원들 모습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윤근 사무총장과 함께 어떤 통로,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시정연설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모습인데요.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당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왔던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서 연예인 보듯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박완주, 전재수, 윤관석 의원 등이 휴대전화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시정연설 나오면서 짝소리가 날 때마다 한번 그 박수 소리를 좀 세봤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 박수 치는 것도 사실 작전이잖아요. 어떤 의사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장할 때 우선 한 번 쳤고요. 그리고 연설 시작하면서 또 인사할 때 한 번, 연설 도중에는 13번 치고, 그리고 퇴장할 때 이제 마무리로 딱 한 번 쳤었습니다. 전체가 몇 번입니까? 그럼? 전체가 제가 세보니까 29분간 총 16번 정도 친 걸로 나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나왔을 때랑 비교해서는 어떤 정도의 규모인가요? 당시에는 한 35번 정도 친 걸로 알고 박수 수가 있는데요. 훨씬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주로 박수를 주도하는 쪽이 사실 여당 쪽이고요. 이 박수가 너무 자주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호불호가 있어서 뭐 횟수라기보다는 확실히 야권에서는 좀 박수까지는 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서 뭐 그게 강병규 기자가 말했듯이 그 의미 자체로도 또 하려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온 대통령에게 꼭 그렇게 해야 했느냐라는 비판이 항상 나오기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연설까지 보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34일 이 행보가 요거 한 단어로 관통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1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첫 시정연설 뭐 이런 단어들로 계속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석호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낮은 경호, 그리고 스스로 상의를 벗고 스스로 커피를 타 마시는 모습,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면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문재인 최초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1호 전략. 취임 후에 가장 빠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 34일 만에 가장 빠르게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7일 만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가장 빨랐는데 37일 만에 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만큼 국회와 협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처음으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은 탄핵되기 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매년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대해서 연설을 한 것은 없고요. 모두 대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역대 대통령들이 시급한 현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추경안을 편성해달라. 조금은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강병규 기자가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옛날에 대통령들이 말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눈과 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애쓴 결과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아직까지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게 야당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의 메시지, 첫 여성 외교부 장관 강경화 후보자를 국회가 좀 통과시켜주면 안 되냐, 시정연설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저희가 1호 전략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시정연설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빨랐다. 3일 빨랐어요. 예, 3일 빨랐다. 이것도 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동안에 일단 역대 대통령들 시정연설 처음 언제나 좀 세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은 37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7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38일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싶은 정책이 좀 힘을 못 받을 때 야당을 좀 약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 시정연설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4일 만에,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첫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은 이제 국회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청와대가 국회의 반대에 밀려서 원하던 정책이 지금 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뭐 아무래도 좀 다른 게 또 분석이 나오고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일자리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해서는 첫 번째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발걷어 붙이고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서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간곡히 협조 부탁드린다. 야당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시정연설로 야당의 협조가 바라던 대로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이 시정연설 오후에 예결위에서 간사들끼리 합의를 한 게 오후에 간사들끼리 협의를 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해놓고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남은 야당이 이 추경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같이 말을 모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일단은 제1야당 빼고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도의가 없다. 이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좀 더 자유한국당이 일단은 오늘 대통령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런 추경안 찬성으로 돌아선 것 때문에 협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라고 주장하면서 배신감이 더 많이 느껴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 추경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잖아요. 공공 일자리를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되느냐, 이걸 나중에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우선 심사는 하겠지만 최종 통과가 될지는 우선 심사를 해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